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0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첫 주차도 벌써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2021년도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뭐 합격과 불합격의 사이에 놓인 취준생들이 많을 텐데, 아파할 수 있지만 그 아파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내 스스로 멘탈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생각을 하지 않게끔 내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한 행동들을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친구들 운동량을 좀 더 늘리고, 뭐 만약에 이번 기회에 책을 좀 읽고 싶다,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뭐 미친듯이 그 신문을 읽고 싶다, 매식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행동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훨씬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12월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년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는 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우리한테 설레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계획들은 나중에 따로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12월 여러분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요.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취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힘들고 취업을 해서도 힘들기 때문에 분명 이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예요. 1% 수익률 사라질까? 내년 6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제가 지금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은 경제기사에 대한 얘기,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제기사 읽는 법, 요거를 지금 PDF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클래스 위에 런칭한 강의 있죠. 그렇게 런칭해서 한 20강 정도, 한 10분 안 되게 해서 기사들을 읽는 방법을 세밀하게 지금 기획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식경은 사실 보는데도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뭐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또 진짜 어떤 친구들은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신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매력중대량이 매식경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되게 난감하겠는데?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달 말에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출간을 할 건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오늘 내용은 뭐냐면 내년 6월부터 확정 기여형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대요. 자, 그러면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은 우리나라는 연금 체계가 3층 부장 체계죠. 밑이 이제 맨 밑이 공적연금, 이거를 국민연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AFPK나 만약에 이런 것들 공부했다고 한다면 아실 거잖아요.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 안 했다, 그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3층 보장 체계로 이루어진다고요. 자, 근데 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이 굉장히 허리를 막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 퇴직연금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지금 가입을 했어요, 직장에서. 그런데 수익률이 20년, 30년 동안 1% 이거밖에 지금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 다른 채널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현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이 기사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된다. 자, 결국 지금 퇴직연금이라는 게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을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나의 자산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내년 6월에 아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럼 디폴트 옵션은 뭐냐? 이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영하는 제도다.
이해되시죠? 난 별도 지시 안 했어. 그래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이 있어. 그걸 갖고 퇴직연금을 운영한 제도다. 자, 이거는 우리가 퇴직연금은 DB와 DC, 뭐 크게 보면 IRP로 나눌 수 있는데, 이 DB를 제외한 DC와 IRP 유형의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두 유형 모두 뭐예요? 운용 수익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수익률이 중요하다. DBDC, IRP 모르는 학생들은 이 위에 영상 제가 또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계돼서 여러분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DB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자,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건 왜 그렇다?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퇴직연금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 퇴직연금이란 건 회사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을 이제 적립을 해주는 건데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방치 상태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률 1% 받고. 요즘에 여러분들 1% 수익률 받으려고 여러분들 힘들게 번 돈 느나요? 안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입자의 91%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고 관심이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꼭 비단 가입자, 즉 우리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회사에서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몇 프로다? 2.58%. 그런데 원리금 보장형은 뭐다? 1.68. 그런데 대부분 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장점 단점 요거까지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아까 위에 영상 연계시켜 드린 거 그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디폴트 옵션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 상품과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 여러분, 디폴트 옵션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 상품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펀드 상품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펀드 상품은 TDF, 장기 가치 상승 추구 펀드, MMF, 인프라 펀드 뭐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서 TDF도 지금 이슈가 되거든요. 그건 뭐다?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기에 맞춰서 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한 유형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퇴직연금이라는 이슈가 중요한 이슈구나. 그리고 내년 6월에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왜 도입이 되는 걸까? 그리고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의 규모는요 굉장히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2년 전부터 매식경을 1년 반 전에 했나요? 아무튼 그때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은행에서도 이 퇴직연금 시장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규모가 보세요, 여러분. 255조예요. 이 시장을 버리겠나요? 안 버려요. 그런데 이제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면은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은행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은행에 있는 것들이 많이 증권사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러한 연금 무브 현상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 방향성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취업에 적용시킬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 20년 치킨이래. 20년 치킨 가게 1억 날리고 패요. 명동 자영업자의 눈물. 여러분들한테는 명동이 의미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상권의 가장 넘버원 핵심지가 물론 각 대학교 앞도 있었지만 명동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날만 되면요 항상 여기 갔어요.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갔고요. 그 분위기라던가 그런 길거리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관광 하나의 명소였단 말이죠. 관광 명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관광지였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지역이 지금 어찌 보면 다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많은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점포 영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점포 영업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권이나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어느 업종이 잘 되네? 여기는 어느 업종이 잘 되네? 그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왜냐?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조금,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는 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명동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한테는 이제 그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권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야. 왜 지금 신규 채용 안 하느냐?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 기사는 자영업자에 대한 기사지만,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일반 회사들도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산업이라든가 시장의 이슈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유니클로 문 닫았어? 에스쁘아는 언제 사라진 거지? 언제 어떻게 지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갔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파는 1층에 많이 있는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갔어.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명동에 내가 관리자로 간 거예요. 명동 이 상품 관리자. 그런데 여기 상권이 죽어서 이 상권이 그냥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럼 물론 나는 직장인으로서 잘리진 않겠지. 다른 지점으로 배치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날아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내 앞으로 미래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전을 해보면 좋다고 하는 게, 지금 무조건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정성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명동 상권의 유명 가게들이 문을 닫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라워하는 시민들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붐비는 곳.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다. 와, 진짜 힘드네요. 대한민국에서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명동이었어요. 맞아요. 명동. 그리고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가 명동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폐업, 임대. 그럼 여기에 들어왔던 지금 회사들은 그 회사들과 자영업자들 다 어디로 가는지 이거죠. 어디로든 가야 되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산업으로 이동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산업이 죽어요. 점포 이런 1층은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은행들도 요즘에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많이 옮겨간다고요. 그쵸? 왜? 여기 비싸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쇼핑몰, 소호 사무실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상가를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상가가 활성화되게끔 운영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이슈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에요. 자, 최근 1년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300만 원씩 월세가, 보세요. 월세가 300만 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월급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빚을 계속 지는 상황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이미 빠져나갔다. 대기업 먼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SPA, H&M 이런데. 그럼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비대면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직장에 지금 직급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고 대외 활동이나 여러분들 그런 게 상관없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옷을 팔아봤어. 예를 들어서. 근데 SNS에서 팔아봤어. 인스타에서. 이걸 만약에 한 번, 두 번을 해봤다고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성을 펼쳐도 되는 시대라니까요. 여기는 이 상황은 지금 이 시장은 죽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방법을 다르게 했더니 여기에선 살 수 있다고요. 대기업들이 철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정비용이 많이 빠져나가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한다면 그 채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회사에 뭐 마케팅으로 들어가, 영업으로 들어가도 이러한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기업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에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와, 20년 넘게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한 60대 이모 씨도 장사를 접었고요. 폐점하면서 권리금 1억 정도를 날렸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 작은 상가, 명동 이 상가 하나가 야, 이거 월 300만 원이나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문만 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상을 해봤어요? 명동에 월 임대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데도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진짜 대단한 겁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이 오리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명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양모 대표는 하도 공실이 늘어나니 월세를 10분의 1까지 줄여주거나 아예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건물도 생겼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상권 하나가 너무나 죽었고 이 상권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그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도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 놀러를 가더라도 다 가는데 말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런 데 가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 가서 옷이라도 살 거 있으면 한번 가서 더 사고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명동이 다시 또 나중에 되면은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명동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시장이 변한다는 거는 어떠한 산업과 뭐 이런 거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은 빨리 살아남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문 기사 보면서 나한테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생했습니다.